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저는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자질 못했어요. 제가 오늘 조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거, 이거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어제 밤에 보니까 자다 보니까요. 전화벨이 막 울려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제가 이종 사촌이 있는데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도 입마저마 막 그러는데요. 그 나이가 이 나이가 돼서 입마저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뭐 6월 11일 날 군대도 의정부랑 저랑 같은 날 군대를 들어갔는데 저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늦게 제대를 했어요. 남자분들은 늦게 제대했다 그러면 왜 늦게 제대했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해서 하는 얘기가 얘가 술을 먹으면 가끔 전화를 해요. 늦게. 그 어제도 딱 보니까 12시 좀 넘었던데 술을 한 잔 마시고 전화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뭐 귀찮거나 싫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전화를 해서 주식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하는 얘기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뭐 살만한 거 없나 제필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저 올해 3월 달에 굉장히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3월 20일 날 영상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한테도 주식을 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나도 사고 있다고, 뭐 주식 시장 지금 이제 되니까 이제 바닥 찍은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세요라고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걔한테도 그때도 그놈이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걔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저 주식을 제가 뭐가 좋냐 그러길래 야 카카오를 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작년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걔가. 야 이건 너무 비싸잖아, 한 주당 뭐 이렇게 비싼데 이걸 어떻게 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10,000원짜리 10주나 10만원짜리 한 주나 뭐 1,000원짜리 100주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이걸 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얘가 이건 안 샀어요. 안 사고 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거 그런 거 8,000원 정도에 사서 지금 17,000원대니까 뭐 그런 건 괜찮죠. 근데 또 지가 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티웨이 홀딩스를 갖고 있대요. 근데 얘가 그걸 산 이유가 2018년도에 그 제일 꼭대기에서 잡았더라고요. 5,000원대 잡아갖고 지금 1,000원대 있잖아요. 1,000원대 있는데 그것도 그때 정리를 해라 하고 다른 걸로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예요.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 그래서 어제도 저한테 뭐 살만한 거 좋은 거 없나 그러길래 제가 AI 쪽 같은 경우는 좋긴 한데 야 이거 잘못하면 어린애가 칼을 잡으면, 날카로운 칼을 잡으면 자기가 해치는 거 그게 좀 우려돼 갖고 니한테는 얘기를 못 해주겠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종목을 하나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런 거죠. 이 티웨이항공이라는 거 그걸 왜 이 친구가 못 팔고 그냥 들고 있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없는 게 뭐냐면 손해 봤으니까. 손해 봤으니까. 자, 조금 뭐 손해 봤을 때 자르고 다른 쪽으로 했으면 아마 훨씬 좋은 그런 성적이 나왔을 거예요. 물론 손절을 안 칠 종목을 찾아야 되겠지만 주식을 하다 보면 100%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워렌 버핏도 손절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손해봤다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못 판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종 사촌 걔한테 얘기를 해준 거
이거는 그쵸. 뭐 저 어부부 반도체는 뭐 잘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뭐 이거 괜찮다 전화해갖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얘기해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공연불이었던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어조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과는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100% 그냥 말 그냥 듣고 나 죽었어 하고 따라오든가, 그쵸? 뭐 아니면 또 좀 합리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맞게 이렇게 변하는 그런 투자자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야, 이명수, 이거 저 이종 사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명수, 너 임마 한 번만 저 밤에 잠 저 새벽에 전화하고 막 그럼 진짜 혼난다, 죽는다 너. 그리고 전에 이 친구가요, 이토마토 있을 때 야인시대 방송할 때 그때도 술 한 잔 이렇게 먹었더라고요. 나중에 통화를 해보니까. 근데 막 저 TV 방송 출연해갖고 막 그 야인시대 그 프로그램 막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전화를 막 해요. 지금 요즘은 TV 방송은 안 나가니까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야, 맨정신에 전화해. 니 어제 임마 그 얘기했던 거 아마 지금 기억 안 날 것 같으니까. 자, 일단 뭐, 예, 그, 어제 그런 전화가 왔길래 투자에 조금 도움 좀 되시라고, 그래서 조금 좀 장황하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뉴스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 저 바이든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바이든 핵심 참모들, 이런 사람들이 유럽하고 동맹국과의 무역 전쟁은 끝낼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인 즉슨 국제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가 돼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중국하고는 이 동맹들을 결성을 해서 중국을 계속해서 좀 중국과의 전쟁은 계속 치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처럼 그렇게 좀 무식한 그런 형태로 이 싸움을 해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는 앞으로 좀 상당히 좀 그런 것들 어떤 변화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예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국 쪽에서는 학교 및 비필수 업종을 폐쇄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뭐 최소한 2월 중순까지는 봉쇄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국격이라는 거 이런 걸 따지고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자질을 보면 아직까지도 멀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덩치만 되게 큰 어린아이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윈이 저 중국 은행들 금융 시스템 이런 데 대한 비판을 좀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마윈이 저 알리바바 회장이죠. 수개월째 지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실종설도 좀 나돌고 있고요. 중국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실종돼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자주 있죠. 자, 그런 뉴스가 있었고, 문 대통령께서는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환경 탄소 열차, 뭐 저탄소 열차, 뭐 요런 쪽에 대해서 육성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철도가 경제 발전의 대동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21이 14일 날 온라인으로 저 공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에서는 바뀐 카메라 디자인하고 성능 뭐 요런 게 조금 눈길이 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자,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고 저금리는 한 4년 정도가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참, 어제 그리고 이 친구 이종사촌이라는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준 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1월 22일, 23일 날 저 박세리하고 로봇하고 골프를 칩니다. 뭐 물론 저는 이 뉴스를 지난달에 미리 이렇게 봤어요. 지난달에 알아갖고 뭐 그 관련되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미리 좀 해갖고 지금 벌써 수익이 뭐 상당 부분 이렇게 나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22일, 23일이니까 그 일정 맞춰갖고 그 전에 한번 뭐 AI나 로봇 관련주들 요런 것들 한번 좀 눈여겨서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그건 그렇게 하시고, 자, 전체적으로 저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저 아시아 시장부터 움직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이 0.86%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홍콩이 0.89%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좀 안 좋았죠. 다우가 1.25% 정도 하락했고요. S&P 500이 1.48% 정도 하락 마감, 나스닥이 1.47%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부 다 3대 지수 전부 다 하락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4%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장중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었어요. 훨씬 더 많이 빠졌다가 장 막판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해놓고 끝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10분봉인데요. 그쵸. 보면 조금 시장 출발은 괜찮았어요. 출발은 괜찮았는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쭉 바로 그냥 굉장히 좀 세게 많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요거는 뭐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급등했다라는 그런 이유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또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좀 불확실성이라는 거, 그런 거죠. 자,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두석을 뽑고 마는 것 같으면 시장에 어떤 영향도 주지를 않았을 텐데, 이 두석의 향배에 따라서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하느냐 민주당이 장악을 하느냐, 그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뭐 이런 걸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다가 이쯤에 좀 오전장에 좀 바닥을 찍고 오장엔 좀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린 시장은 아니고 장 후반 정도에 조금 반등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봉을 보게 되면 지금 22평선 자체는 아직까지 지키고 있죠. 자, 장중에는 이걸 깼었습니다. 장중에는 깼었는데 뭐 저 장 마감 무렵에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22평선 정도는 회복하는 모습이고, 뭐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 자체 뭐 이런 거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걸 뭐 일시적으로 깬다고 하더라도 뭐 제 방송 계속 들은 분들은 아시죠,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볼게요. 자,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자,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또 한 1조 정도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1조 1000억 정도 매도했는데 이걸 완전히 그냥 압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참 기관들 참 그쵸? 옛날에는 만만한 개인들만 잡고 좀 두들기고 막 그러더니 요즘은 동네 북됐습니다. 뭐 외국인들한테 맨날 당하고 있는 거는 두말할 거 없고,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신나게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정신 좀 차려야죠, 기관 투자자들도. 자, 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이 한 1조 정도 사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끌고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3,700억 정도를 매수했고 외국인이 79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이 2,658억을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에서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선물 시장 한번 볼게요. 뭐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조금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거는 투신권 쪽에서 좀 매수를 어제도 선물 쪽에서 한 4,500억 정도 투신권에서 순매수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 뭐 어제도 조금 짚어봐 드렸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6일째 둘넷 5일 6일째 맞네요. 6일째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투신권이 하는 거. 이건 프로그램 매도죠.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비싼 현물을 매도를 하고 싼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자, 지금 이제는 배당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다 끝났잖아요. 배당 권리도 지금 다 획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요런 걸 이용해서 무위험으로, 위험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선물 영상에 그 내용을 만들어 놨는지 안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차익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 이걸 통해 갖고 아무런 위험 없이, 근데 수익이 크진 않아요. 뭐 약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만 이용해서 얻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다라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옵션 시간 볼 시간이 또 안 되네요. 예, 옵션 시장은 다음에 또 좀 보기로 하고요. 자,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 모습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상당히 좀 어제 굉장히 강한 시장이었어요. 자, 아침에 조금 보합권 뭐 그쯤으로 출발해서 올렸다가 조금 좀 요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잠깐 좀 나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쫙 들어올려 버리죠. 자, 요게 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이런 종목 위주로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좀 어제 70포인트가 올라왔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상승 종목이 조금 많았는데요. 눈에 확 띄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끌고 올라간 장이라서.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틀렸죠. 시가총액 1위부터 4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HLB, 그리고 알테오젠, 뭐 이런 것들, 시젠, 이런 것들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뭐 좀 급락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지수 자체는 또 0.95%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예요. 개별 종목들이 그만큼 좋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뭐 이 아침 시황 방송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따뜻할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11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언제쯤 되면 뭐 이런 형태로 조금 시장이 바뀌어서 뭐 1월 달 정도에는 굉장히 이런 모습이 강하게 나올 겁니다라는 얘기를 뭐 한 열대 번 정도는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마 아침 시황 방송 제가 종목을 안 드린다고 그냥 안 보신 분들하고 또 종목 얘기도 가끔 가다가 해드리고 있죠. 자, 근데 그냥 꾸준히 보신 분들은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들 종목 한 종목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죠.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장에 대해서 잘못 읽어버리면 한 종목 좀 잘 매수를 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 뭐합니까? 다른 종목들에서 그거 다 까먹는데, 그보다 더 까먹는데, 그리고 또 시장을 잘못 읽었을 경우에는 이게 잠깐 올라가더라도 올라갔다가 또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 한 종목보다 이런 것들, 시장을 먼저 읽는 거, 이런 게 뭐 진짜 몇 배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치과를 갔다 오면 이 발음상의 문제가 없으면 해드릴 거예요. 계속 좀 해드릴 건데, 만약에 이게 발음이 조금 이상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 유튜브 방송을 해드리기가 한 몇 달 동안 해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죠. 자, 일단 뭐 그거는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 시장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본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죠.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랬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얘기 뭐 1700포인트에서는 야 지금 코로나가 뭐 이렇게 난린데 1700포인트가 이게 말이 되냐, 밸류에이션 부담된다. 1800포인트에서도 부담된다. 1900포인트에서도 부담된다. 그 다음 2000포인트 근처에 가니까 2000포인트 위에서는 고평가 영역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TV 방송 출연하는 그런 사람들도 뭐 일부는 아닌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의 시장을 읽지를 못하고 개인 투자자들하고 똑같이 야 요거 오늘 오를까? 오늘 빠질까?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아주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최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에서도 부담, 여기에서도 부담, 여기에서도 부담, 여기에서도 부담. 그래서 뭐 거기서 조금 발전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뭘 합니까? 여기서 투버스, 여기서 투버스, 여기서 투버스, 곧버스죠. 저 인버스 곱하기 2배짜리. 그러면서 이 좋은 장에서 손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시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냥 시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뭐 지금 그동안 올라온 게 있으니까 22평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이걸 깨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장이에요. 자, 시장은 올해 뭐 단기적인 조정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올해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거고, 자 뭐 빠질 때마다 종목들 잘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아까 좀 말씀드렸던 박세리하고 22일 23일 날 박세리하고 로봇이 골프 칩니다. 그 관련되는 종목들을 한번 잘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